자, 지금 받은 교재에서 보면은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는 작년 기출 교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교재 구성은 똑같이 수동태 개념이 대략적으로 나오면서 그걸 소개하는 예문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건 똑같은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문을 통해서 실제 기출 예문으로 이걸 분석해 봅시다. 수동태라는 개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좀 필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백 공간에다 잠깐만 필기를 해봅시다. 자, 수동태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준동사에 있는 분사 자체에 즉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쓰는 거랑 동사를 수동태 형태로 쓸지 능동태로 쓸지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개념을 하나로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 형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뒤쪽에 과거 분사 형태가 연결되는 것을 수동태의 기본 형태라고 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로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초점은 일단 삼형식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삼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그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주는 수동태를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삼형식부터가 수동태라는 얘기는 또한 뭘 얘기하느냐? 옆에다가 화살표를 그어주고 얘기하자면 바꿔 말하면 1, 2형식 동사 이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동사라고 그래요. 자동사. 자, 이름이 자동사라서 괜히 이상하게 보일 텐데 자동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자고요. 동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옆에 목적어가 없어도 혼자 동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를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서 옆에다 잠깐 필기를 할게요. 자동사 중에 수동태 여부를 물어보는 동사들 중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다의 계열들이 있어요.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예요. 그 다음에 emerg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다, 등장하다. 근데 나타나는 거 말고 사라지는 것도 있겠죠. disappear. 사라지다. 자, 어떤 물건이나 존재가 나타나는 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 출현하다가 등장하다인 emerge랑 똑같아요. disappear는 그 반대로 사라지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물건이나 사람이 나타나는 거 말고 어떤 현상이나 사건 같은 게 나타나는 건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런 계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계열이 happen, 그리고 occur, arise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다예요. 두 단어 수거가 있는데 take, place 이런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다예요.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은 뭐야? 어떤 현상, 사건이 일어나다 에서 끝나죠. 즉 뒤에 뭐뭐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동태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은 여기에 consist of 하나 쓸까요? consist of 자체도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써볼까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라는 동사고요. 자, 이런 단어들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즉, 콤마 이렇게 해주시고 수동태 불가.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단어란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는 이런 동사들은 과거분사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동태 개념은 능동, 수동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랑 같이 묶어서 한 번에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수동태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되는 것들로 다시 넘어가 보자면 기본적으로 삼형식 동사죠. 이 경우가 가장 쉬워요. 그래도 수동태를 만들기 깔끔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가 수동인지 능동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는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앞에 자동차라는 주어를 제가 공통으로 한번 써봤어요. car 이렇게 써봤어요. 썼는데 그 뒤에가 여기 들어갈 동사 자리를 내가 수동을 쓸지 능동을 쓸지의 결정은 똑같은 주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똑같은 동사 여기 두 개의 빈칸 모두를 다 제가 make를 활용하여 완성하라고 했다 칩시다. 그런다고 쳐도 마찬가지로 주어도 같고 동사도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수동인지 능동인지 결정이 안 되죠. 뭘 알아야 되느냐? 즉 make는 타동사죠. 뭔가를 만들다. 그럼 뒤에 뭔가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위에 칸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some noise라고 써놨다라고 칩시다. 그럼 약간의 소음을 내다.
소리를 만드는 거니까 2차 소리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의역하면. 근데 어쨌거나 뒤에 noise란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현재 시제라고 해도 makes일 거고 만약에 진행 시제라고 한다면은 is 다음에 making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볼게요. 이번에는 목적어는 없고 in Korea라고만 썼어요. 그러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니까 능동 형태인 동사 make를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비동사 뒤를 채우려 한다면 is made 이렇게 되겠죠. 자동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가 되겠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위에 있는 건 능동태의 동사고 아래에 있는 건 수동태의 동사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원리랑 똑같다고 얘기한 건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제가 관계대명사 하나 넣었다고 칩시다. which is. 자, 이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생략해도 그만이죠. 그럼 뭐가 남아요? A car making some noise.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making some noise라는 현재 분사가 수식하게 되죠. 마찬가지 원리로 아래쪽에 있는 a car인데 이 자리에도 똑같이 which is라고 써주게 된다면 똑같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하게 되면 뒤에 있는 과거분사 made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이렇게 되죠. 결국은 능동, 수동, 현재분사, 과거분사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아까 위에서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예요 라고 보여드렸던 이 동사들은 뒤에가 PP 형태가 된 채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 원리로 말하건대 이 자리에 만약에 PP 형태, 과거분사가 들어있다라고 친다면 앞에는 비동사와 주격관계대명사 묶인 채 생략됐다. 즉 수동이란 얘기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삼형식은 하나만 보면 돼요. 뭐? 이 문장에서 타동사를 가지고 목적어를 연결해서 쓰는 삼형식이라면 결국은 동사 make라는 삼형식 동사를 봤을 때 수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뭘로 판단하냐? 결과적으로는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죠. 목적어의 유무를 통해서 결국은 수동태로 쓸지 능동태로 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쓸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사형식하고 오형식이 남아있죠? 이 두 가지는 목적어 또는 명사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형식부터 먼저 쓸게요. 사형식이라는 얘기랑 그리고 아래쪽에 오형식이라는 얘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써놨는데 이번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랬어요. 뒤에 명사가 남아있다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였죠. 자, 그럼 사형식하고 오형식은 뭐가 다른지 마찬가지로 예문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아까 여기에 제가 썼던 패턴으로 역시 이해를 위해서 쓰는 거라서 본인이 다른 공간에 메모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a girl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어떤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래쪽에다가도 girl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여기다가 과거형 비동사를 공통을 한번 써봅시다. 뒤에다가 내가 뭘 하려는지 알겠죠? 하나는 ing를 쓸 거고 하나는 과거분사 써서 비교할 거예요. 아까 make처럼. 자, 그런데 얘는 아까 make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얘는 그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여기다가 동사 형태를 쓸 건데 두 개가 공통적으로 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동사가 사형식 동사라서 그렇죠? A girl was 해놓고 나서 giving a book 이라고 쓴다면 어떤 여자애가 책을 주고 있는 중이었어. 어떤 다른 애한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명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given 이라는 과거분사가 가능하죠. 왜? 책을 받았다가 되는 거죠. give란 동사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이라는 이 직접 목적어가 따로 존재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책을 받았습니다 라고 쓴다면 비동사, PP, 수동을 써도 뒤에 명사가 남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채워봤지만 was 다음에 making을 쓸지 made를 쓸지의 판단 기준하고는 여긴 좀 상황이 다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사형식인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목적어의 유무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뒤쪽에 여전히 명사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할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지 한번 볼게요. a girl 해놓고 나서 이 자리를 한번 지워봅시다. 지웠어요, 제가. 자, 그런데 뒤에다가 명사를 바꿔봅시다. 여기다가 앞부분은 her dog 이라고 쓸게요.
밑에다가는 a genius라고 한번 써볼게요. 둘 다 분명 명사긴 해요. 덕도 명사고 genius는 천재라는 명사예요. 둘 다 명사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엔 동사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A girl was calling 이라고 쓸 거예요. 어떤 여자애가 자기 강아지를 부르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어디 갔어?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래쪽에는 A girl was called a genius. 자, 뭐라고 돼요? 그럼 천재라고 불리워진다 이렇게 되죠. 즉 다른 사람들이 저 소녀를 천재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call은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하냐면은 그냥 주어가 부른다, 소리 지른다 또는 뭐뭐를 이렇게 하면 목적어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위의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래 문장은 다른 주체인 사람들이 그 여자의 하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즉 목적격 보어였던 명사가 고스란히 수동태 뒤에도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이 돼요. 다만 주의할 사항은 뭔지 공통으로 묶어줄게요. 비동사 그리고 플러스 PP 형태, 즉 수동태가 연결되어 있지만 뒤에도 명사 연결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뒤쪽에 여전히 명사가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3, 4, 5형식이 수동태가 발생할 수 있는 동사인데 4형식과 5형식은 좀 특이점이 있다. 뒤에 명사가 있는데도 수동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5형식에 대해서는 수동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럼 문장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아래쪽부터 이제 문장을 좀 보도록 합시다. 문장에서 주의할 사항들은 제가 설명하면서 현관펜 잠깐씩 치면서 정리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현관펜 하나 활성화 해놓고 봅시다. 1번 문장을 잠깐 보자면 자, 이 문장에서는 was asked. 자, 일단 수동 표현은 먼저 줄을 쳤어요, 제가. 자, 근데 이 문장도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원칙대로라면 좀 이상하죠. 수동인데 뒤에 명사가 보여요. 어떤 명사가 있냐면 the secret이라는 명사가 보이죠. 자, 그럼 이런 경우 왜 그럴까 봤더니 a concert violinist, 즉 콘서트 공연장에서 연주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was asked, 질문을 받은 거죠. 근데 뭘? The secret of her success, 자신의 성공의 비법을 질문받았다. 바꿔 말하면 어떤 누군가가, 행위자가 이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뭐뭐를 물어보았다. 이렇게 4형식 구조인 ask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동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잠깐 메모하자면 분명히 수동형이지만 원래가 4형식 구조의 동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수동을 만들었지만 수동태 뒤에 여전히 명사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사는 뭐였다? 원래 능동태에서의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죠. 간접 목적어라는 거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니까 실제 능동태였을 때 간접 목적어는 a concert violinist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목적어였던 the secret of her success가 여전히 뒤에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 문장을 볼게요. 2번에서 보면은 여기 줄 칠까요? have been brought up까지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ring up은 아래쪽에 뜻을 써놨지만 기르다, 양육하다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길러져 왔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실제 현재 완료 형태의 수동태 문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뒤에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조금만 더 봅시다. 우리가 뒤에 이 투부정사가 왜 연결됐는가를 잠깐 봐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뭐뭐 하도록 그렇게 길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뒤에 있는 대절이란 내용을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believe의 목적어절인 대절 전체를 한번 볼게요. The diverse consumer behavior, 다양한 소비자 행동이 결국은 what makes life interesting. 자, 여기 관계대명사 what절은 뒤에서 보어절을 하고 있고요. 해석상 make의 목적어가 life 뒤에 연결되는 보어가 interesting, 즉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믿도록 그렇게 길러졌다라는 뜻이죠.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중요한 게 나와서 여기다가 현관펜 치고 아까 제가 오형식은 수동태가 하나 더 특이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설명할 때가 왔어요. 자, 아래쪽에는 개념편이 있는데 여기 지각동사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죠. 하나 추가합시다. 여기에 사역동사라는 말도 추가해 주시고요. 사역동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반사역동사라고도 하는데 일단 개념은 한번 쓰시고요. 반사역동사 help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저 말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원형 부정사라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해 동사 원형 형태였던 목적격 보어가 그리고 여기다 별표합시다. 투부정사로 바뀐다라는 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사역동사도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 help도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원형이 들어가는 세 가지 동사 모두가 다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그 원형이었던 녀석이 투부정사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왜 바뀌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 중에는 딱히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바뀐대 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명쾌한 답을 해주는 외국인이 하나 있었어요. 물어봤거든 내가. 왜 여기서 투부정사로 바뀌어? 그랬더니 이제 여긴 동사가 사역동사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줬어요. 이해돼요? 사역동사였으니까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었고 지각동사니까 또는 help니까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라는 규칙도 사실 만들어진 규칙이에요. 인위적인 규칙이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규칙을 따르고 있었는데 수동태를 만들고 나니까 어쨌거나 이제 동사는 비동사죠.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그런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모두와 다 똑같이 통일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모두라는 건 뭘 말하냐면 원형이 아닌 경우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가장 많거든요. 영어 문법에서는. 그래서 투부정사로 통일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또는 그냥 어쨌거나 투부정사구나라고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저 자리에 원형 쓰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있죠. 만약에 지각동사인 지금처럼 이런 C라는 동사가 수동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목적격 보호가 되는 형태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뭐지?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말고 뭘 쓰죠 또? ing, 현재분사도 쓰죠? 현재분사가 원래 있었던 거는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3번 문장은 어떤 문장을 고쳐 쓰세요가 아니라 그냥 수동 문장만 나와 있잖아요. 저런 상황이라면은 cannot be seen 다음에 뒤에 moving이라고 써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재분사, 투부정사 두 가지가 목적격 보어였던 상태에서 수동으로 바뀌었을 땐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장은 여기 1에서부터 밑에 나와 있는 번호까지가 실제 한 지문이고요. 여기서는 수동태랑 관련 있는 단어만 좀 짚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1번에 있는 걸 last란 동사만 잠깐 줄칠게요. 이 단어도요. last가 형용사로 썼을 때 마지막 최후란 뜻이 아닌 동사라면 아래쪽에 뜻이 있지만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죠. 쭉 이어지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수동태가 안 돼요. 그냥 초콜릿 자체가 can last in a cool dry place라는 거는 좀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안 상하고 버틸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뒤에 목적어를 안 쓰는 동사란 얘기예요. 이런 거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왜? 결국은 이번에도 수동태는 똑같이 시험 범일 거고 last가 들어있다면 결국은 수동태는 안 되겠구나.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맞는 문장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법을 보실 때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수동태를 보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어법을 볼 때 조금 폭을 넓혀보세요. 왜냐면 수동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수동태 개념은 바꿔 말하면 분사의 개념하고도 이어진다 그랬죠. 어떻게?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결정하는 건 결국 수동태를 쓸 자리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본다 그랬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다 명사를 하나 써놨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way 이렇게 해놨어요. 그쵸?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에다 뭘 쓸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가 있었고 뒤에 문제는 뒤에 동사가 와 있는데 어떤 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채워줘야만 하는 동사가 있죠.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에서 본다면 뭐야? 수동태가 되는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만 되는 동사는 아까 make 같은 동사.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동사.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동사가 저기 들어있으면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다는 건 불완전인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건 which가 되죠. 그런데
오늘 배운 것 중에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야, 이형식 동사야, 일형식 동사야, 자동사라고 알려주는 동사들 있죠? 걔네들은 원래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주어 동사만 있는데도 여기서 끝났어 문장은 완전해. 그렇게 되면 여기는 관계 부사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 얘기하다 갑자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왜 나와요 하겠지만 나중에 관계부사 자리인지 관계대명사 자리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 동사에 달려있거든요. 뒤에 동사가 이 문장에 반드시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야 되고 그 개념이 똑같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법을 보실 때 좀 폭넓게 보라는 건 요거 조금 공부하고 말고 저거 조금 공부 말고 이렇게 아니라 쭉 관통하는 어떤 맥을 공부하면 훨씬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해서 보시라고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문장 봅시다. 자, 아래쪽 문장에서 보니까 뒤에 동사만 잠깐 체크할게요. 여기 develop 잠깐 줄칠게요. 자, chocolate made quickly develop이에요. thin white layers예요. develop은 여기서 지금 타동사로 쓰였어요. 왜냐면 목적어가 뒤에 있죠. 아주 하얀 얇은 막 같은 것들을 형성하다. 실제 develop은 어떤 지문에서는 자동사도 타동사도 둘 다 돼요. 이제 이게 힘든 거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분명하게 늘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을 쓰지 않는 자동사가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동사는요. 스펠링도 똑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얘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쓸게 저기서는 타동사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디벨롭이 언제 그러냐면요. 지금처럼 만약에 얘는 명확하게 목적어가 보이니까 타동사인 거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디벨롭 자체가 그런 도시가 점점 발달했어. 점점 그런 시장이 형성됐어. 자연 형성적인 걸 의미할 때는 디벨롭을 그냥 자동사로 쓸 때도 있어요. 자,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수동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 should not be used에다가 줄을 칠까요? 자, you can still eat the chocolate. 이런 초콜릿, 즉 하얀 막이 형성되면 먹을 수는 있지만 even though it should not be used for decorations예요. 장식을 위해선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왜냐면 그게 잘 부서지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런 break도 지금은 자동사로 쓴 거죠. 왜냐면 break도 뭔가를 깨버리다. 뭔가를 파손하다라는 타동사가 있겠지만 여기선 그냥 가만히 있다 저절로 부서지는 걸 말해요. 이런 경우는 그럼 뭐라고 판단하냐 보면은 지금 왜 초콜릿인데 하얀색 막이 생긴 걸 장식으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초콜릿 장식으로 쓰는 게 언제 써요? 케이크 위에 쓰잖아요. 그쵸? 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판 같은 거 모양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 글씨로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얀 막이 형성된 건 쉽게 깨진다는 거야. 잘 깨지는데 그걸 장식으로 쓰면 뽀개질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가져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쓰지 말란 얘기야.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타동사를 어떻게 구별해요? 여기가 tends to be broken이 아니라 tends to break라는 게 맞다는 걸 뭐라고 판단하냐 그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비동사 뒤에 broken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무리 생략하고 안 쓴다 해도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게 있어야 수동이 가능하죠. 그럼 보세요. 초콜릿을 장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굳이 누가 일부러 그걸 깰까요? 아니죠. 내가 고스란히 잘 들고 가는데 어머 깨졌어 이렇게 되겠죠. 아무도 깨지 않았지만 누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로 깨진 않아도 그냥 저절로 파손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얼음이 얼어있는 강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강물 위에 얼음이 얼어있는 게 중간에 깨졌어요. 내가 익사했다고 치자고요. 내가 깼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일부러 깨고 들어가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깨진 게 아니라 뭐야? 워낙 얇게 얼었는데 내 하중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깨진 거죠. 그런 게 뭐야? 자연적 발생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the ice broke겠죠. The ice was broken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비슷한 동사가 또 있어요. 자주 물어보는 건데 decompose란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분해되다, 분해하다라는 동사예요. 뭔가를 분해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일부러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컴포즈는 반대로 구성하다예요. 이것저것을 모아가지고 잘 짜맞춰서 하나를 구성해 만드는 컴포즈예요. 그래서 작곡가가 컴포저이죠. 구성해서 악보의 음계들을 여러 가지 짜맞춰서 음을 만드는 사람. D는 붙으면 반대니까 껴맞춰 있는 조립된 걸 와해시키는 거니까 분해예요. 근데 사람이 분해할 때도 있어요. 내가 레고를 조립했는데 레고 다 한 조각씩 떼가지고 조각조각 냅어. 그건 내가 decomposed the Lego structure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나무가 비가 와서 쓰러졌는데
숲속에서 그 나무가 그냥 햇빛도 맞고 비도 맞으면서 자연적으로 썩어서 없어졌어요. 내가 걔를 썩혔나요? 아니죠. 그냥 자동으로 분해된 거죠. 원래 생명체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 분해가 되잖아요. 그냥 생분해가 되죠. 그런 경우라면은 자연 동사로 그냥 decompose를 쓰겠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있는 게 명확하고 누군가의 강요한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인위적 의도가 있다면 그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타동사를 쓰는 게 자연스럽고 수동이 된다라는 건 나중에 독해 지문을 보다 보면 여러 차례 보게 될 거예요. 자, 아래쪽 문장 잠깐 봅시다. 자, 여기서는 수동태 줄칠까요? be kept 줄칠게요. 초콜릿이 may be kept예요. 냉장고나 또는 냉동칸에서 보관되어져야 하고요. 자, it will take on인데 나중에 그것이 take on은 이거 자체가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서 자동스럽게 능동으로 채워지죠. 자, 어떤 다른 것의 냄새를 take on 한다는 건 끌어들이다, 흡수한다예요. 그래서 냄새가 배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taste 뒤에 있는 걸 사용하기 전에 꼭 먹어보는 걸 권장한 명령문이었고요. 자, 아래쪽에서는 여기 내려가 봅시다. 자, make sure 여기도 앞에가 동사 원형, 이건 명령문이에요. 꼭 확인하세요 라는 얘기죠.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예요. 먹기 전에 반드시 상온으로 가져와 보도록 해라. 왜냐? 얘는 because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접속사였고요. frozen bits of chocolate. 얼어붙어 있는 초콜릿 조각은 항상 나에게. 자, 얘는 수거 표현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strike as라는 건 뭐뭐로써 다가오다, 뭐뭐라고 느껴지다예요. 나에겐 약간 좀 딱딱하고 맛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봤고요. 하나 넘어가 봅시다. 뒤에 볼게요. 자, 이제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A번 문장에서 뒤쪽에 보시면 여기 to be에다가 줄을 먼저 치시고요. to be를 보는 이유는 consider라는 동사가 수동태를 썼을 때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쓸 수 있구나. 그럼 뭐뭐 한다라고 여겨지다가 되죠. 그런데 여기 to be를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아래쪽에 필긴 했지만 다시 보란 얘기예요. 왜? 이거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동차들은 원래 once considered예요. 한때 뭐뭐라고 여겨졌었다 인데요. 잠깐만요. 자, consider라는 동사 자체가 5형식 동사예요. 이 동사는 좀 특이한 게 원래 능동 형태로 쓸 때를 잠깐만 고려 잘해다 써볼게요. consider이란 동사 자체가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죠. 일단 타동사예요. 뭐뭐를 그 다음에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할 때 뒤에 쓸 수 있는 게 실제로 보통 여기다 명사만 쓰는 게 가능하다. 형용사 쓰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as라는 전치사를 쓰고 나서 명사 쓰는 거 가능하다. 요 네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난 그 남자를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간단해요. I consider him a kind man. 명사죠. I consider him kind. 형용사 되죠? 근데 이 모든 게 투부정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 consider him to be a kind man. I consider him to be kind. 그 다음에 I consider him as a kind man. 이렇게 되죠? 근데 이 as가 생략되거든요. 또 as랑 명사가 같이 썼을 때. 그럼 결국은 투부정사를 썼는데 to be를 생략한다는 요법이 들어가면 명사, 형용사를 쓰는 계통이 계속 남겠구나. 왜? as 명사인데 as 주면 명사만 남죠? to be 형용사인데 to be 지으면 형용사 남죠.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consider 뒤에서 목적어 뒤에 보이는 형용사 패턴, 목적격 보호 패턴은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가요. 자, 그럼 간단히 말하면 나는 걔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착하다고 생각해, I consider him kind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자동차 한때 to be 또는 그냥 a luxury예요. 그냥 사치품이라고 여겨졌었대요. 자, 그리고 뒤에 이 단어가 중요하죠. few가 중요하죠. few라는 거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용상 almost no에 해당되죠. 거의 could afford 이거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죠. 자, 아래쪽의 문장은요. 진행형의 수동태를 썼는데 지금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C번 문장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두 개를요. 능동으로 고쳐보시는데 그냥 여기다가 주어를 공통으로 얘는 they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they로 써서 주어를 they로 삼아서 능동 형태를 한번 써보세요.
B번 같은 경우에 능동을 볼 때 좀 주의할 거는 여기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수동태에 ing가 있으면 능동태에도 ing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반드시 ing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쓴 문장에서 ing 형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잘못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형태 자체가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짓는 시간도 현재일 거예요. 자, 그런데 ing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짓는 행위가 현재였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they are 그리고 여기다가 building이라고 쓰게 되겠죠. 그래서 쓰게 되면은 결국 building 그리고 나서 the new them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뒷부분은 투부정사 이하는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결국 중요한 거는 능동으로 고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능동에서 동사가 지금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are building. 그러면 수동태로 고쳤을 땐 동사가 3개가 돼야 정상이에요. 원래 동사 하나인 걸 비동사랑 PP 형태 2개로 변화시키는 게 수동이니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땐 항상 동사가 개수가 하나 늘어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g가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위에 is, being, built 3개. 3단어로 구성된 수동태 동사 맞고요. 아래쪽에는 are building이라고 2개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둘 다 building, being 각각 현재 진행 형태가 있으니까 이건 제대로 고친 거다라고 검토하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걸 볼게요. verbs 해놓고 나서 have been used인데 현재 완료 시제죠. they라는 주어를 썼기 때문에 뒤에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의 현재 완료 시제는 복수형 쓸 거고요. have used가 되겠죠. 목적어는 verbs 이렇게 되겠죠. 뒤엔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겹쳐진 상태를 하나만 볼게요. 즉 이건 제가 칠판에다 써놓고 잠깐만 볼게요. 자, 지금 저 문장을 가지고 만약 고친다면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인데 진행형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They have been 다음에 trying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쨌거나 여기 있는 목적어 전체는 앞으로 이동시킬 거니까 여긴 간단하죠. 그냥 a new method 새로운 방식.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동사가 지금 제가 여기 3개의 구로 이어져 있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런 걸 보실 때 앞으로 한 개만 보세요. trying 한 개만 보세요. 즉 해석을 했을 때 의미가 들어가는 단어만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have been trying 3단어를 해석할 때 그냥 try 즉 시도하다 라는 것만 해석하지 have나 bean을 해석하진 않잖아요. 그쵸? 저 해석하는 유의미가 있는 단어 하나만 잡고 어떻게 고치냐면요. 이 단어랑 같은 모양새의 비동사를 쓰세요. 지금 모양이 ing니까 비동사도 ing예요. 그리고 저 단어에 대한 PP 형태 쓰세요. try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앞에 있는 2개는 그냥 앞자리에 똑같이 따라서 쓰시면 돼요. 다만 위에가 have been이지만 이번엔 주어가 a method죠. 그러면 수는 맞춰주세요. has been 이렇게. 자, 써놓고 나면 써놓고 주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been, being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죠. 안 틀린 거예요. 왜? 분명히 동사가 능동에서 수동으로 가면 하나 는다 그랬어요. 위에 동사가 have been trying 3단어고요. 아래쪽에 has been being tried면 4개니까 맞죠? 분명히 위에서 try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비동사 뒤에 tried가 있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써놨을 때 맞다라는 걸 검토하는 또 하나의 방식. 위에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위에 동사 자체를 제가 끊어서 한번 구역을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have pp가 있었던 건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나타내죠. 그런데 비동사 뒤에 ing가 있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형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위에는 그걸 직접 시도하다라는 능동인 것 뿐이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시도를 하는 거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시도가 되니까 시간은 똑같이 과거, 현재를 모두 포함한 현재 완료 has been. 그 다음에 여전히 진행 중일 테니까 비동사 뒤에 ing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비동사 뒤에 PP 형태가 들어가야 수동이 되죠. 그러니까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저대로 쓰시면 제대로 쓰신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앞으로 고치실 때 두 개의 짝을 지어놓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숙명여고도 보통은 수동태가 나올 때만큼은 가정법이랑 마찬가지로 1, 2, 3, 4, 5번이 다 두 개 문장씩 짝이 있어요. 그럼 두 문장의 관계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능동수동 관계가 잘못 엮여진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대부분 동사가 길어지는 걸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동사가 길어져도 뭐만 봐라? 반드시 그 의미를 가진 동사 하나를 체크해서 비동사 PP 형태를 찾아 쓰신다면 수동태 형태는 별로 외우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예문 중에서 중요한 거 잠깐만 볼게요. 어디냐면 구동사가 있었는데 구동사 중에 마지막 C 하나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동사가요. 원래 look up to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한꺼번에 뭔가를 존경하다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 for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was looked up to는 was respected예요. 존경을 받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써놓고 나서 선생님 to 다음에 for이 있어도 되나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건 별개 얘기니까 뭐뭐 때문에 존경받았다 이거예요. 그의 노력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랫줄에 하나 볼까요? O형식 문장 수동태는요. 제목 자체에다 현관펜 하나 쳐주세요. 왜냐하면 수동태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단골 손님은 사실 O형식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낼 거리가 너무 많아요. 수동태인데도 뒤에 명사가 남아있다거나 목적격 보호 형태가 바뀐다거나 등등등 할 게 많죠. 자, A번 문장 봅시다. A ceremony, 어떤 기념식이 was made successful. 뒤에 왜 형용사가 오는가 라는 건 원래 make가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썼을 텐데 수동태로 바꿔도 그 보호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목적격 보호를 보시면 지금 현관펜 3번 칠 건데요. 여기도 투부정사, 여기도 투부정사, 뒤에도 투부정사, 모두 투부정사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외우면 돼요?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인 걸 제외한다면 비동사 뒤에 동사가 encouraged처럼 원래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는 당연히 to take. C번처럼 지각동사인 경우도 수동태면 투부정사. D번처럼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돼도 역시 투부정사. 그러면은 모두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되죠. 다시 얘기하지만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국 수동태로 바뀌면 모든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되는 패턴을 고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연결하는 거 한꺼번에 모아서 쭉 정리하는 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잠깐 가보시죠. 가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 2번도 되게 중요한데요. 2번 잠깐 가볼게요. 2번에서 The color was referred to a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줄을 칠게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일 많이 틀리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refer to 다음에 원래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요. 뭔가를. 그 다음에 전치사 as 뒤에서 be라고 지칭하다, 가리키다, 부르다 라는 동사 수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A라는 목적어가 앞자리에 주어로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지금처럼 비동사 뒤에다가 refer인데 주의할 거는 얘가 과거분사 할 때 R을 하나 추가해요. referred. 그리고 나서 to는 원래 있었던 세트잖아요. refer to까지가 동사였잖아요. 그럼 to는 붙어야 되고 to 뒤에 있던 A가 앞에 주어 자리로 나갔으니까 뒤에 바로 A에 S가 붙어요. 이렇게. 근데 학생들이 봤을 때 to as가 불편한 거죠. to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to 다음에 as가 오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틀렸다고 고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틀린 거죠. referred to as까지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대로 쓰시는 게. 자, 그럼 위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The color, 그 색깔은 was referred to as 뭐라고 불리워졌어요? yellow, red라고 불려졌다. 이렇게 되죠. 자, 아래쪽은 3번 문장 현관펜 하나만 칠게요. is seen to play라는 것은 아까 봤지만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인 걸 말하는 거죠. 자, 5번은 아래쪽에 여기 consist of에다 줄 치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면서 나왔지만 별표 하나 달고요. 중요한 건 여기 또 한 번 줄 칠까요? 수동태 불가. 즉 consist of는 수동태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근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옆에다 동의 표현 하나만 정리할까요? 나머지 모든 표현들은요. 뭐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equal 표현들이요. 다 죄다 비동사가 들어가는 수동태예요. 비동사를 쓰고 나서 뒤에다 뭘 연결하냐면 비동사 composed of, 비동사 comprised with, 비동사 뒤에 made
of 이렇게 써요. 나머지는 전부 다 원래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를 쓰는 게 기본 세트예요. 옆에 있는 세 개는 다 수동 형태를 쓴 채로 뭐뭇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consist만 하필이면 C로 시작하고 O도 똑같아. 근데 해석도 똑같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주 헷갈려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근데 consist of는 자동사고 수동태 불가다. 명사를 꾸민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꾸미냐면 a team 이렇게 꾸며주는데 뒤에다가 consisting of 이렇게 써요. 뭐뭇으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예를 들면 5 members라고 썼다고 칠까요? 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라고 말할 때 a team 다음에 consisting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국어를 대입하죠. 구성된. 그럼 뭐뭐 하게 된. 왠지 그러면은 수동 같지 않아요, 느낌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성된 이러는 순간 자꾸 consist를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빈출이에요. 이거는 어떤 책으로 수동태를 문제 낸다고 해도 consist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항상 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문장에서 한 문장에 수동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말하는 거예요. 1번 문장에서 내 생각에 여기가 수동태 같아요 라는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개 있는지. 몇 개 찾았어요? 몇 개? 또? 몇 개예요? 2개. 또? 하나. 또? 하나. 또? 몇 개? 2개. 또? 여기 두 명만 얘기하는데 몇 개예요?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까지 나온 것 같아요. 몇 개? 괜찮아. 뭐 어때? 몇 개? 셋? 또? 집요하지? 몇 개? 3개? 4개? 네. 정답은 5개예요. 5개 어딘 찾아볼까요? 찾아보자. 5개나 있어요. 자그만치.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비동사 frightened 있죠?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동사 left at이 있는데 or 다음에 그 다음 PP 형태가 ignored예요. 비동사 ignored예요. 그럼 3개죠? 끝에 동명사도 수동이죠. being 잠깐만 being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럼 4개네? 내가 잘못 봤네? 이건 아니네. 그럼 여기 끝에 하나 should be trained 여기까지 하면 4개네. 그쵸? 4개가 맞네요. 내가 끝에 잘못 봤다. 자, 4개였어요. 자, 그럼 수동형이 들어간 4개의 구조를 보시죠. 아까 말했지만 여기 병렬이 있었죠. 그래서 be left at. 자, 그래 이런 경우 at이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작년 자료라서 그렇긴 하지만 숙명에서는 생각보다 뭐랄까 가끔 이건 너무했다 싶은 문제를 내요.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걸 냈다가 아니라 치사하다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at을 빼고 냈어요. 그쵸? 근데 at을 빼고 낸다는 게 고작 전치사 따위로 이렇게 하지만 at이 없으면요 자동사가 돼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she 이렇게 썼어요. laughs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여자 웃는다. 예를 들면 뒤에다가 a lot 이렇게 쓰잖아요. 걔는 참 많이 웃어 이런 얘기예요. a lot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걔는 웃어. 참 잘 웃어. 많이 웃어. 예쁘게 웃어 이런 식이에요. 그냥 걔는 웃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laugh가 뒤에 전치사가 생겨야지만 뭐가 돼요? 나를 비웃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She laughs at me.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뭘 물어본 거야?
수동태가 아닌 동사를 수동태로 써놨는지를 물어본 거죠. 전치사 at 하나 차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실제 작년 기출에 보면은 뭐 are left 다음에 at이 빠져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는 빠진 게 자연스러웠죠. 왜냐면 left or ignore PP 형태 두 개만 병렬되는 게 보긴 예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at이 없으면 수동은 안 되긴 했었다라는 거예요. 총 4개죠. 자, 아래쪽에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도 수동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줄 쳐볼까요? was enrolled in까지 있어야 돼요. enroll 자체가 누군가를 등록시키다는 뜻이라서 비동사 enrolled 하고 in이 있어야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냥 아래쪽에 또 있죠. 여기에서 was made 투부정사가 있으면 사역동사 투부정사 썼네요. 두 번째 수동태를 찾았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 뒷부분에 있어요. 어디? was completed. 작업이 완수되다. 네 번째 또 있죠. she was not paid. 돈을 지불받다. 수동태가 총 4개가 나오는 문장이죠. 자, 아래쪽 3번도 수동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심지어는 형태도 특이해요. 자, 얘는 형태를 좀 봅시다. 우리 아까 배운 것 중에 비동사의 진행형을 쓰고 과거분사, 즉 진행형의 수동태죠. Agriculture in tropical regions, 열대지방에서의 농업은요, is being developed, 아직은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rainforest 열대우림이요 is being destroyed, 두 번째에 is being destroyed까지가 위아래 똑같이 진행형의 수동태죠. 동시에 열대우림이 파괴되고도 있어요. 자, many of the fruits and grains에요. 자, 뒤에는 관계사절 묶어볼까요? 우리가 열대지방 국가에서 구매하는 많은 과일들과 곡식들이 have been grown, 뒤에 수동태 줄 칠게요. 재배되어 왔습니다. in areas에요. 어떤 지역에서? 뒤에 보니까 열대우림인데 그 다음에 thrive라는 동사 잘 보세요. 왜 여기다가 관계 부사를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 봐봐. 만약에 내가 이걸 외웠는데 주어가 있고 rainforest 그 다음에 thrive가 동사인 줄만 알면 선생님 thrive 목적어가 없는데요? 그럼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럼 where를 안 썼겠지. 그 친구는 which를 썼겠죠. 그쵸? 근데 thrive가 뭐야? 그냥 번성하다, 성공하다, 잘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이게 없었던 거죠. 즉 자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열대우림이 막 번성하는 게 뭐야? 숲이 번성하는 게 뭐야? 숲이 막 우거지는 거지. 자, 그런 장소에서 그동안 이런 과일들이 자라났대요. 슬프게도 나무들이 수동태 또 있네요. have been cut. 자, 뒤에가 잘려나갔다 이렇게 되죠.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가 많이 잘려져 왔습니다. 수동태는 총 4개가 들어가는 문장이었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 넘어가 보시는데요. 어법이용 실전 질문에서 우리가 뒤에 두 번째 걸 하나 볼게요. 25페이지 가봅시다. 필기본에서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이번에 새로 받은 우리 어법 부교재도 나오겠구나. 왜냐면 잠깐 대조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이번에 받은 어법 책도 똑같이 돼 있거든요. 앞에 개념이 있고 뒤에가 그냥 이렇게 문제만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얘를 뒤에 정답지를 찾으면 이 질문에 대한 한글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중요한 어법이 뭔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답만 딱 나와 있겠죠? 그냥 이렇게 까만색 종인 거죠, 원래는. 근데 얘가 나중에 저희가 교재 만들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실전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요 한 페이지 1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한 문장 한 지문이에요. 예를 들면 요 정도 길이의 모의고사 길이가 요 정도 되는 거를 쪼개가지고 지금처럼 8문장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달아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독해로 옆에 해석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되려면 여기가 어떤 구조겠구나. 그 다음에 밑에 어법상의 특성 같은 거 써드리고 해서 이 필기를 쪼개서 수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서 앞으로 수업하게 될 방법에 대해서 미리 유추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봅시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걸 제목으로 달고 있는 과지만 여기서 수동태만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예요. 그쵸? 어쨌거나 같은 지문 내에서는 수동태건 심지어 이 교재에서 우리가 이제서 동사 파트라고 있어서 관계대명사가 저 끝에 막 유닛 10에 나온다고 해도 유닛 10 걸 미리 끌어다 물어볼 거예요. 결국은 어법은 한 지문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모두 다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쵸? 자, 1번 문장에서 먼저 보자면 얘는 수일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줄을 2번 칠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가 the relationship 그리고 is 이렇게 되죠. 수동태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수일치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물론 시험 범위 안에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수일치가 있고 그리고 수동태가 있으니까 이건 물어볼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수일치는 1학기 중간고사 범위지만 2학기 기말고사에도 또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법은 결국 그냥 한 권 분량이 다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개념은. 지문만 이번 범위를 축소해 주는 거죠. 그쵸?
2학년이 되면은 좋은 소식은 하나 있어요. 이런 게 없어져요. 2학년은 숙명여고는 어법부 교재 쓰지 않아요. 대신에 뭘 하냐면요. 모든 독해 지문에서 어법을 물어요. 그게 더 좋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차피 독해 지문을 봐야 되니까 어차피 공부할 지문에서 어법까지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거 차이인데 만약 이렇게 책을 따로 쓰면 독해 지문 따로 보고 어법도 따로 보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것보단 그게 좋아요인 학생도 있지만 대신에 2학년이 되면 독해 교재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분량이 많아지고. 근데 그 모든 독해 지문에서 다 어법을 물어본다는 건 어법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봐야 되는, 즉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지문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2학년 때는 어법부 교재는 안 쓰는 대신에 모의고사, 그리고 독해부 교재, 교과서, 어휘부 교재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2학년 때는 1학년 때랑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1학년 때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독해부 교재를 이번에 받았잖아요. 어드밴스 리딩을 받았지만 어드밴스 리딩에서는 어법을 묻지 않아요. 얘는 그냥 내용만 물어봐요. 지문 변형도 안 해요. 여기 지문이 있으면은 지문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나와요. 여기 있는 걸 막 잘라내고 새로운 글을 집어넣는다든지 없었던 원문을 추가한다든지 밑줄 치고 어법상 어색한 걸 찾아내는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얘는 순수하게 독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식으로만 물어요. 사고력과 독해력. 그렇지만 어법부 교재가 따로 있다는 것 뿐이죠. 2학년 때보다 이런 거 없애고 모든 독해 지문에서 한꺼번에 다 어법과 어휘를 물어본다. 즉 그게 약간 다르다라는 건 미리 알아두세요.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되는 학교니까. 자, 넘어가서 봅시다.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 일단 주어 동사 스위치가 중요했던 이유는 딱 눈에 띄게 바로 가까이에 복수명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앞쪽에 있다는 걸 알아내야 뒤에 단수형 비동사 is가 맞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얘는 숨겨져 있는 수동태가 있죠. 뒤쪽에 보시면 뭐가 보였어요? is seen이라고 수동태면 중요한 건 지각동사의 수동태니까 뒤에 뭐가 온다? to be distant, 즉 to be라는 투부정사가 연결된다. 자, 결국은 heroes.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착한 사람인 주인공이에요. 영웅이라고 보통 말하죠. 밀레니스는 악역이에요. 악당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가끔씩 굉장히 멀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from a author's point of view예요. 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they, 저 위에 두 가지 존재는 are closely linked. 이것도 수동태죠. 원래 링크 자체가 링크 A to B예요. A를 to에다가 연관시키다 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are linked 하면은 결국 관련되어 있다라는 수동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either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건 잘 못 봤을 거예요. either A or B가 병렬인 건 알았겠지만 대부분 either 다음에 명사, or 다음에 명사 이렇게 봤죠. 근데 여기선 뭐가 왔어요? eith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or 뒤에도 주어 동사 쓸게. 즉 주어 동사 절을 병렬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이, 즉 영웅이 is being targeted예요. 여기는 수동을 썼네요. 타겟이 되어지거나 누구에서? 악당에 의해서. 또는 악당이 is doing something evil이에요. 뭔가 사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는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줄 거고요. 더 크게는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something을 다시 한번 수식해주는 구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대시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뒤를 봤더니 the hero 주어, once란 동사 뒤에서 to put on end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 to가 있었죠. 그러니까 put on end to 다음에 명사 쓰면 이 명사를 끝장내다예요. 그러니까 이 영웅이 끝장내고 싶어하는 뭔가 사악한 어떤 일을 이 악당이 하고 있다. These two types of characters가,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 여기는 현관펜을 제가 다른 색깔 좀 칠게요. 아까 하늘색 계속 수동태라서 appear to have 무슨 뜻이에요? appear가 동사 seem은 똑같죠. seem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똑같이 이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인물들은, 등장인물들은 결국 have similar personalities,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진 걸로 보인대요. 악당이랑 착한 주인공이 어떻게 같아요? 뒤에 보니까 있어요. 뭐야? 둘 다 리더야. 끌려다니는 애들은 아니야, 그치? And they 둘 다 뭐야? highly intelligent. 일단 똑똑해요. 가끔 멍청한 악당도 나오지만, 그쵸? 그리고 determined가 뭐예요? 굉장히 결의에 차 있다는 게 뭐냐면 결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막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What's more? 이런 거 언제 쓰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in writer's jargon이에요. 이 저자의 어휘에서 본다면 둘 다 어떻게 돼요? Heroes and villains 둘 다 refer to as, 오, 아까 배운 거 나왔다. 비동사 referred to as까지 아까 배운 거죠? 결국은 둘 다 뭐란 얘기예요? 결국은 being either hot or cold예요. 결국 둘 다 굉장히 열정적이거나 뜨겁거나 아니면은 걔 냉정하고 차갑고 이성적인 거라고 표현되고 지칭된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한다면 they can be, 자 수동태 나왔네요. be divided. 자 그들은 결국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hot.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영웅들은 passion이시죠. 열정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자 반면에 열정적인데 악당이야. 그 사람들은 뜨겁게 뭐예요? violent하죠. 폭력적이고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다, 다혈질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반면에 이번에는 자 a character인데 who would be, 자 뒤에 수동태라서 줄 한번 칠게요. be categorized as 뭐뭐라고 분류되다죠. 차가웠고 이성적인 영웅이다 라고 분류되는, 자 그래서 여기 관계사절을 묶을게요. 이런 관계사절이 앞에 캐릭터 꾸며주죠. 자 냉철한 영웅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인물은 is usually calm이에요. 대체적으로 차분하고 solitary, 혼자 지내고 외롭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차가운 악당은 are cruel, 굉장히 잔인하고 deceitful, 부정직한 성향이 많다라는 질문이었죠. 수동태를 좀 전체적으로 먼저 봤고요. 5분 정도만 브레이크 가진 다음에 그 다음 독해 파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